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1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출근을 해서 뭔가 비장한 11시부터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하는 긴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위원회 워크샵이 예, 있습니다. 워크샵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바빠요, 사는 게.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죠? 몰라. 자, 그러면은 오늘 민원연 소식인데요. 4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 뭐죠? 민원연 소식 바글바글 특집. 네. 바글바글. 뭐가 바글바글한지 첫 번째 소식은 뭐죠? 우선 전에 방송에서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민원연에 지금 인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네네. 종편과 신문 그리고 방송을 모니터하기 위한 인턴분들이 무려 5분이나 아이고. 오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 밖에 있는 거의 책장이 네. 다 꽉 찼고요. 네. 그걸로도 오잘라서 네. 안에 원래 중간에 있는 큰 회의실을 네. 개조해서 그곳을 책상 3개를 또 넣어서 네. 그곳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는 네. 그런 다 소식입니다. 죽었어. 종편과 안 YTN 보는 게 긴장하시기 없습니다. 바랍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다 아침부터 죽었어요. 저녁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원래는 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많았죠. 예, 빈 공간 없이 지금 뭔가 바글바글 꽉 네. 차는 이런 사무실로 변화했다. 오늘 같이 전체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대표님이랑 같이. 네. 총 16명이. 와, 야. 진짜 많다. 정말 많았어요. 와, 16명까지 된 적은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요즘 네. 아니 뭐 저기 선거 시기에는 이렇게 네. 옵니다. 선거 때 우리가 전체를 다 모니터하겠다 이렇게 네. 작정하면 16이 아니고 실제로는 집에서 하는 사람들까지 더 있으니까 많죠. 네.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에 평상시에 바글바글 예, 이렇게 또 모여 있기는 또 쉽지 않은데 음. 재미있네요. 네, 좋아요. 인턴분들 이름은 다 외우셨어요. 모릅니다, 저는. 한참 걸려. 에휴. 지금 3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아직 건너 분들이랑은 인사하기 좀 그분들도 어려운. 우리를 맞아. 외우는데 한참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저 사람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인턴들과 함께 어쨌든 종편, 방송, 신문, 언론을 제대로 감시하느냐고 민원연이 네. 바글바글하다. 네. 무섭다, 그렇죠? 네. 저쪽에서 들으면 되게 무섭겠어요. 이번에 뭐 TV조선에서도 민원연을 이야기하면서 민원연이 네. 뭐 모니터를 했다. 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듣기에 그런데 민원연이 더 바글바글해졌다.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정말 났어요, 이제. 보는 눈이 많아졌어요. 네. 아우, 네, 떨립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 11월 원래 강좌가 목요일에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언론의 겁박성 경제 보도 속에서 중심 잡기라는 네.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네. 노무현 정부 전 초대 정책실장이셨던 이정우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네.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러 그날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되게 많이 강의실에. 오셨어요. 네. 네. 이때까지 중에 가장 많이 온 제일 거예요. 많이 네,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원분들도 계셨지만 일반 네. 시민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도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책위원분들도 좀 오시고 네.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경제 정책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은 정말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대통령을 비판한다라는 식으로 초점이 대부분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사실 대통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을 인상만을 의미하느냐. 근데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사실 올인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과 함께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중요하고 놓지 말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기치 3가지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불로소득 네. 정리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보유세 반드시 내고 강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복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증세
증세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놔야지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내가 당장 뭐 혁신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 망하면 두려워서 망하면 내가 끝난다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있는 그런 핀란드 같은 곳에서 혁신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회 안전망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다. 세 번째는 대기업 갑질 횡포 끝내야 된다. 해가지고 대기업이 뭔가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면 다 가져가는데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만 하는데 누가 혁신하려고 하냐.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는 거, 두 번째 복지 강화해서 사회 안전망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대기업 갑질 끝내는 거다. 그런데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더 힘써서 소득 주도 성장이 이것이 끝내져야지 정말 정말 성장이 되는 분배가 제대로 돼야지 성장이 되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더 많은 요구들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지금 주저하고 있다. 보유세를 매기는 것도 너무나 주춤주춤하면서 매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매기는 것도 아니고 찔끔 이번에 9차례 발표 중에 8번 동안은 한 번도 부동산에서 보유세가 이렇게 나지 않고 9번째 한 번 나왔는데 그것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약간 미미한 조치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실현해야 된다. 보유세는 뭐 정의로운 세금이다 정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일자리가 그거에 대한 과실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먼저 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과정을 겪어서 생기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는데 그거의 방향성 자체가 순서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한국과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에서 오히려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이 훨씬 더 효과들을 많이 낸다. 그래서 미국의 뭐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성과가 났던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 그런 국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을 주고 그것이 경제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면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높였는데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니까 임대료와 집을 사는데 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도 실제로 이렇게 경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세와 이런 것들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한쪽 다리만 있는 상태라는 것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그냥 뭐 정부가 잘하겠지가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용감하게 좀 개혁을 이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조중동이 야 봐봐 성과 없지 않냐? 소득주도 성장 접어 계속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성과들을 실제로 내야 될 때다. 이런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강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것 같네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시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논리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언론이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언론이 바뀌어서 분위기가 조성돼야 청와대고 뭐고 움직인다. 근데 이 청와대가 완전히 청와대나 경제 관련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이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나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그 조직에 들어가 버리면요. 일단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일단 뭐만 내면 때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정말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 정말 그런 분 있잖아요. 다 죽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사실 하기 어려운 어렵다. 일인 거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재벌개혁 이런 건 손을 못 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언론에 대한 언론 변화가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지상파 특히 종편이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교수님의 강연을요. 사실은
아주 잘 정리한 다큐 같은 것으로 막 내놔야 된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가 왜 정말 복지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증세가 필요한가? 이거를 설득력 있게 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제가 저번에 그 외계통신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뭐 맨하탄의 그 세금이 얼마나 비싼지를 얘기를 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쫙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정말 이 방송은 정말 전 국민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상파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도 점점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부자한테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부자도 돈을 내서 자기가 사는 사회가 같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돈을 우리가 내라라고 말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네, 악으로 규정하는 그건 아니에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상생의 길을 이게 사회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거를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사회를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거를 하려면 언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언론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서 어제 얘기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제일 네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되려면 말한 대로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론 형성 기능은 사실 언론의 가장 네네. 기본적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언론은 지금 야 소득주도 성장 끝났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싹만 붙이고 있죠. 네. 소득주도 성장이 도대체 뭔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라기보단 이거 망했어 얘네. 이러니까 다 자영업자 다 죽잖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연은 좀 더 지적하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중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소식 또 왜 바글바글인지 얘기해 보시죠. 민원연이 음. 2019년 네.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야. 달력을 최초로 야. 최초예요. 민원연이 달력이라는 걸 제작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번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대박. 어쩌다 보니 민원연이 이제 회원분들이 네. 뭐 민원연에서 무언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요구들을 네. 계속 뭐 이런저런 경로로 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 정말 매우 급작스럽게 매우 급작스러워. 지난 방송할 때도 지금 결정이 안 됐었는데 일주일 달력이 만에. 딱 결정이 돼서 지금 정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께 12월에 저희 민원연 회원이시라면 네. 12월에 2019년 달력을 받아보실 수 있다. 하지만 뭐 거기에 이제 왜 바글바글이냐? 바글바글 많은 분들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뭐 단체 컷 같은 경우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네. 이거 초상권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냥 뭐 오셔갖고 찍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면서 지금 나는 좀 짜증날 것 같아. 특히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젊은 시절의 사진, 아주 오래된. 그래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달력을 받으면 전화 한 통화 올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냐? 제가 보기엔 줌된 사진은 그 둘밖에 없는데 누구예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받아보시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들고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피켓이 너무나 우리 민원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사진이어서 우리 이렇게 조선일보 반대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 민원은 회원이나 뭐 회원이죠. 네, 회원이고 뭐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활동가나. 그러니까 민원연에 한번 발을 들여서 이제 뭐 본인이 어디서 사진 찍었다. 네. 하시면 본인 얼굴을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바글바글한 네.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민원연에 와서 뭐 하실 때는요 좀 일단은 약간 꾸미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언제 사진 찍혀서 언제 달력에 사진 나갈지 찍혀서, 모른다. 예,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은 들더라 뭐냐면 이런 거죠. 걱정 우리가 기념식 같은 거나 끝나고 다 단체 뭐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사실 쭈뼛쭈뼛 안 하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 사진 찍고 싫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뭐 요만하게 나와요. 뭐 이거 뭐 홈페이지에 살짝 올라가고 말아요. 이랬는데 달력으로 딱 이렇게 지금 요게 뭐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네. 그리고 그냥 근데 그 달력이 어느 사이즈인가요? 260에 195. 그러니까 260 정도 가로 260 좀 큰 달력. 책상에 올려놓는 탁상 달력. 탁상 네. 탁상 달력. 네. 네. 그래서 1년 내내 네. 민원연 일정과 함께 하시라. 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소 등록 안 하신 분 계세요. 네. 주소 등록 안 하신 분 회원분 계시면 네. 빨리 미련년에 전화하셔서 네. 그러면 그거 맞아. 언제 주나요? 이번 12월에. 달에. 12월에? 네. 네, 그러니까- 12월에 발송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가입을 해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이 이 방송 들으셨으면 네. 달력이 탐난다 하시면 바로 지금 전화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02-392-0181 그 네. 소식지는 좀 내가 좀 귀찮아서 안 받았다 하셔서 저희한테 소식지는 필요 없어요라고 나무를 하신 분 위해서.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는 달력은 받아야겠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아. 바랍니다. 저희가 네. 우선은 수신 거부 그러니까 수신 안 함, 그러니까 우편물을 본인은 이제 이메일로 보시겠다, 네. 인터넷으로 보시겠다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분들에게 모두 다 연락해서, 그러니까 문자로나 이 달력이 나간다, 달력은 수령하시겠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네. 물어보실 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우편 주소 없으신 분들도 한번 네. 여쭤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회원 가입을 안 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주소가 없기 때문에.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달력을 계기로 또 미련년에 바글바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오바다. 네. 우리가 참 하지만 달력 하나 달력이 만들어 놓고 네, 달력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선착순- 달력이잖아요. 네. 아 근데 민원년 최초. 최초인데 달력 이게 사실 좀 짧은 기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네. 좀 더 이제 우리가 보통 무한도전 달력 네. 만들면은 음. 1년 동안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달력은 음. 1년 동안 고민해서 아. 컨셉을 정해서 아. 사진을 찍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는 내년에 더 퀄리티가 있죠. 근데 올해는 뭐 또 최초라는 최초로. 또 의미가 있고 네. 뭐 앞으로 미래에 달력을 수집하셔도 또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달력이네요. 야 우리 어. 너무 하나 만들어놓고 진짜 너무 많이 말한다. 야 남들은 진짜 달력 매년 만드는 거 우리 또 한 번 만들었다고 또 하지만 네, 아무튼 많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달력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뭐 보기 좋고 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원년의 의미를 생각해서 네. 책상에 이렇게 저기 회사에서도 이렇게 딱 메인을 하나 뒀죠. 앞에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앞에다 딱 세워놓고 막 이렇게 많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쓰실 거면은 아무튼 친구한테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저기 어디 서랍장 안에다 넣어놓지는 마시고 아. 네. 네. 안 쓰실 거면 동료 주시라. 네, 예, 그렇게. 옆집 엄마 주시라. 달력 있으시냐? 내가 가입한 10년째다. 네, 네. 아유 좋은 일 많이 한다 하면서 아. 옆집 주시고 네. 0239에 0182 이왕이면은 알려주시고 저기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갖다 놓게 좀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네. 가게 이런 데서 좀 많이 놔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다른 곳에서는 네. 달력 있으면 네. 달력 앞에 뭐 스티커도 있고 뭐 네. 그런 데도 있던데. 저희는 달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달력과 함께 이번에 또 회원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셨던 어. 스티커가 드디어 나갑니다. 아 박수. 또 아 스티커까지 네. 스티커가 뭐 패키지입니까? 네 아. 패키지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비슷한 것이죠. 아. 연말 선물. 그러면 약간 네. 또 크리스마스 선물 느낌 연말 선물이죠. 네. 눈송이 몇 개 또 찍어 보내드릴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스티커는 뭐가 있죠? 스티커에는 우선 민원년 로고가 딱 이건 내가 보기에 유민지 부장이 최적화된 그게 아니라 네. 민원년 로고를 정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네. 개 중에 몇 분이 몇 분이 예쁘다고 하세요? 아니 휴대폰 뒤에 붙이고 싶다. 아, 휴대폰에? 민원년 로고를 로고를 왜 붙이시나 하는데 붙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 네. 그래서 휴대폰 뒤에 붙일 수 있는 작은 거 2.5cm짜리 하나. 그리고 또 노트북에도 붙이고 싶다. 나 책상에도 붙이고 싶다 하시는 네. 분을 위한 네. 5cm짜리 또 하나. 네. 아, 난 차에 붙일 거다. 오. 하신 분들 그거 좀 위한 커야 될 것 같은데. 한 15cm짜리 하나.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막 제공이 되고요. 아. 그리고 언론 적폐청산 시민의 힘으로 라고 해서 딱 뭐 아무데나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구호 하나 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저희 텀블러에 들어갔던 네. 이렇게 뭐 시대를 뭐 미련년 네네. 싸우는 사람들 이거 있잖아요. 그 켈리 스티커도 나가니까 아, 그래요? 뭐 꾸미고 싶으실 때다가 야. 꾸미시면 됩니다. 야, 이 모든 걸 받아보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미련년 회원 네.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02
0392에 0181. 그렇게 안 하시면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주변 분들이나 어쨌든 이거 뭐 회원 가입 유치를 막 더 많이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 후원해주시고 미래에 응원해주시는 회원분들께 무언가 함께 감사 할 수 선물.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감사 선물이기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미래년 회원인 걸 좀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래년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선 먼저 이렇게 만들어보고 네. 회원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겠죠. 이건 좀 아쉬웠다 하신 분들 계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버전으로 네. 회원과 함께 숨쉬는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되겠다. 아,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름답죠? 네. 자, 이제 마지막 거 해봅시다. 마지막 뭐예요? 도대체 이 바글바글 특집의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아니 이건 지나가는 또 이야기입니다. 아. 저희가 예전에 뭐 사무실에서 있는 뒷이야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는 팟빵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익숙한 댓글을 많이 남기시는 분 중에 네. 레이니 칠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레이니 칠세님 네, 계시죠. 닉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 저기 술 보내주셔서 네, 막걸리. 지난 금요일에 막걸리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녹음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통화한 건 제가 꼭 방송에 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더 해야죠. 전화를 하셨는데 네. 여보세요 했더니 제가 민원연에 뭘 보냈는데 혹시 잘 도착했나 오늘 6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러시길래 레이니 칠스님이세요? 이랬어요. 그 댓글을 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네 뭐 하시는데 말을 막 좀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또 바로 전화를 받으실지 몰라서 막 이러면서 하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면서 민원연에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워하셔서 네. 그런 느낌들을 그 회원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나 말을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민원연을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어. 민원연은 항상 탈곡기를 들으시니까 그죠. 탈곡기를 듣는 그런 친근함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민원연과 연결된 거에 대해서 마치 라디오에 전화했는데 한 100만 명 전화하면 한 명 되잖아요. 네, 사연 그런 소개되는 것처럼. 그런 거 된 것처럼 우리는 아무나 전화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다 전화 받는 그런 민원연이에요. 그러게. 그냥 아무나 전화하셔도 그냥 100% 연결됩니다. 네. 그런데 전화하셔서 마치 1%의 확률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떨림을 아이고. 선사해 주셔서 네. 네. 제가 또 감동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디어 탈곡기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아직도 발음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만 네. 이를 계기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술이 아직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이번 주에 꼭 내가 가져가가지고 네.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다들 먹어봤어요?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언론대부 조선일보 편 계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까지의 33년은 준비였을 뿐 33년의 퀄리티로 민원연답게 다시 민주언론 시민연합